일단은 광학식 줌이 아닌 일반 스마트폰에서는 줌 사용하시는 것을 좀 자제할 필요가 있겠죠. 안녕하세요, 구기모입니다. 자, 이번에는 촬영 구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우선 동영상 같은 경우는 이 동영상 사이즈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해상도죠, 해상도. 유튜브에서 현재 원하는 사이즈는 풀 HD, FHD라고 써있죠. 1920에 1080, 보통 1080p라고 많이 써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1920에 1080, 이 사이즈가 기본적인 사이즈입니다.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스마트폰은 풀 HD 사이즈를 넘어서 4K까지도 촬영이 돼요. 4K는 FHD의 4배죠. 풀 HD의 4배입니다. 스마트폰 화질이 굉장히 좋은 거죠.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많은 카메라 브랜드들이 이 4K 촬영이 거의 되지 않거나 크롭돼서 촬영할 정도였으니까 스마트폰에 그냥 동영상의 해상도로만 본다면 생각보다 스마트폰도 굉장히 좋은 퀄리티를 촬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자, 그 다음에 해상도 다음에 중요한 게 프레임 레이트. 프레임 레이트 보통 1초에 동영상이 사진을 몇 장을 찍는다. 그 사진들이 모여서 영상을 만드는 건데 보통은 영화 같은 경우는 24프레임을 쓰고요. 어떤 다큐나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는 30프레임으로 많이 촬영을 하죠. 자, 그런데 30프레임이 아닌 60프레임이나 120프레임으로 촬영을 한 영상을 30프레임으로 바꿔버리면 프레임이 남기 때문에 시간이 늘어나겠죠. 예를 들면은 60프레임짜리를 30프레임으로 바꾸면 1초가 2초가 되기 때문에 동영상이 슬로우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장면을 뭔가 특정한 효과를 주고 싶을 때 이걸 슬로우로 주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30프레임 촬영보다는 60프레임이나 120프레임 촬영을 설정을 하셔서 촬영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 그리고 ISO 감도라고 있습니다. 조리개 같은 경우는 카메라 렌즈에 빛을 얼마나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를 F라는 수치로 나타내주는 값을 말하는데요. 우리의 눈이라면 그냥 눈동자 형태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빛이 많을 경우에는 조리개를 좀 닫아서 빛을 덜 받게 할 수도 있고요. 빛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조리개를 최대 개방해서 빛을 많이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데 이 조리개가 많이 개방될수록 아웃포커싱 효과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물 영상을 촬영할 때는 배경보다는 인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리개를 많이 개방하게 되죠. 근데 수치 자체는 반대로 돼 있어서 수치가 적을수록 조리개가 많이 열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와 연결돼서 빨리 움직이는 것들을 찍기 위해서는 셔터 스피드를 높여야 되는데 셔터 스피드를 높이면 높일수록 빛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낮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빛이 부족한 야간에는 셔터 스피드를 높이면 화면이 너무 어둡게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셔터 스피드를 낮추게 됩니다. 낮추게 되면은 작은 떨림에도 영상이 많이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셔터 스피드를 가능하면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또 조리개를 많이 개방해야 되죠. 조리개를 개방하고 셔터 스피드를 낮춰도 그래도 너무 어두울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ISO 감도를 높여서 인위적으로 뭔가 빛을 많이 받아들이는 형태가 필요한데요. 사실 이게 카메라에서는 자동으로도 되지만 스마트폰은 이게 완벽하게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너무 어둡거나 너무 많이 흔들리지만 않는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촬영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단 추후에 여러분들이 카메라로 기변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항상 촬영하실 때는 렌즈를 꼭 닦고 하시는 습관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제가 담양에서 떡갈비 먹는 사진인데요. 이것도 음식이 맛없어 보이진 않지만 사실 여기서 가장 주인공은 떡갈비죠. 그래서 뭔가 주인공에 집중할 수 있게 한 발 더 앞으로 나가서 촬영하는 방법이 시선을 덜 분산시키게 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물을 촬영하실 때는 잘리는 것을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관절을 자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발목, 무릎, 허리, 그리고 목을 자르는 경우는 없는데 목이 지평선이나 수평선이나 벽에 있는 어떤 선에 딱 만났을 때 좀 보기가 좋지 않은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절이 잘리는 부분들을 피해서 거기서 잘 적절한 촬영을 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 중에 기본이죠. 3분할 구도. 자, 3분할 구도는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피사체가 이 크로스되는 부분에 그 피사체를 놓고 촬영하시는 건데요. 자, 이 3분할 구도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의 설정으로 가시면 돼요. 왼쪽은 안드로이드고 오른쪽은 아이폰입니다. 그래서 카메라 설정에 가서 수직 수평 안내선 3곱하기3을 키시면 되고, 아이폰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아니고 설정에 가서 격자를 키시면 이렇게 3곱하기3 격자를 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격자를 키시면 3분할 구도도 쓰실 수 있지만 수직과 수평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3분할 구도에 대해서는 추후에 조금 더 디테일한 영상을 만들어서 한번 공유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웃포커스와 펜포커스인데요. 아웃포커스는 이렇게 배경이 날아가고 가까이 있는 피사체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케 효과라고도 하고 심도가 얕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리개가 굉장히 밝은 단렌즈를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아웃포커싱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물 모드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조금 거리가 있는 피사체를 당겨서 찍거나 혹은 피사체를 가까운 데 놓고 촬영하시면은 이런 효과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아웃포커싱 된 이미지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배경이 다 나와야 될 경우에는 이렇게 펜포커스로 조금 멀리서 줌을 쓰지 않고 촬영하거나 조리개를 좀 조여서 촬영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펜포커스 효과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브이로그를 하실 때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자연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실 때는 조리개를 좀 조여서 초점이 좀 분산되게 촬영하는 것도 필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하자면, 일단은 광학식 줌이 아닌 일반 스마트폰에서는 줌 사용하시는 것을 좀 자제할 필요가 있겠죠. 이게 완벽한 내용이 아닐 수 있지만 사실 줌을 해서 촬영하는 것과 촬영한 내용을 확대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왜냐면 광학이 아니고 전자식 줌이기 때문에 화질 저하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여러분 그 두 다리 발 줌을 이용해서 가까이 촬영하시는 게 좋고요. 자, 수직과 수평은 삼각대와 격자를 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촬영을 시작하고 그리고 촬영을 끝날 때 중간에 NG가 났을 때는 항상 여유 있게 찍으셔야 돼요. 그래서 촬영 버튼 누르고 안녕하세요 하시는 게 아니고 촬영 버튼 누르고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하고 촬영하시고요. 끝나고 나서도 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하고 하나 둘 셋 하고 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추후에 편집하실 때 쉽게 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은 카메라 하나 갖고 촬영을 하시겠지만 추후에는 여러 개의 카메라를 놓고 마스터샷, 세부샷, 설정샷들을 촬영해서 뭔가 내용이 풍성하게 만드실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추후에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조명도 적절하게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마이크 사용하시는 것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간단한 촬영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치겠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